오!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엄지농수산에서 산 스페인산 듀로 오겹살입니다. 오늘 요리는 특별히 비계가 두꺼운 고기가 필요해요. 다양한 오겹살 상품들의 리뷰 사진을 둘러보니 스페인 듀록 제품이 가장 비계가 실하면서 저렴하더라고요. 토마고 옵션을 선택하면 자를 필요가 없어서 편하죠. 껍질을 면도하듯이 칼로 긁어서 털을 제거한 뒤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투명 삼겹살 아느냐고 자꾸 DM이 와서 어그로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라로우 혹은 나비육이라고 불리는 중국 전역에서 먹는 건조 염장육이었어요. 투명 드래곤도 아니고 신기해서 바로 알아봤는데 썩지 않게 건조하려면 겨울에만 가능하겠더라고요. 한 해를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도전하게 됐습니다. 라로우는 중국 전역에서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지역 기준을 정하는 게 우선인데요. 중국 백과사전 바이두에 지역별 라로우를 전부 검색했더니 사천지방 스타일이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스촨 라로우를 한자로 검색해서 대부분 영상을 다 본 뒤 특히 이 영상의 레시피를 메인으로 참고했습니다. 염장육답게 염장 가루부터 만들게요. 소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다. 설탕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팔각은 이제 익숙하실 거고요. 청화초는 마자오라고도 하는 마라 향신료입니다. 소회향은 서양에서 펜넬시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산내는 갈랑갈이라고 생강과 비슷한 뿌리 향신채입니다. 차이나타운에 온 것 같은 향신료 파티인데요. 여기에 세계를 사로잡은 맛 미원을 쏟아 넣고 물이 아닌 백주로 모든 재료를 잘 섞으면 라로우를 위한 염장 양념이 완성됩니다. 와, 향 미쳤어요. 향 대폭발. 가루들이 뭉치지 않고 모든 면에 골고루 묻으면서 향신료 조각들도 사이사이에 있는 게 포인트예요. 하루에 한 번씩 고기를 뒤집고 위치를 바꾸면서 총 일주일 냉장고에서 숙성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5일 일요일입니다. 연말에 재워놓은 고기를 해를 넘겨 새해에 열어보게 되네요. 열자마자 폭발적인 향이 진동을 하는데요. 보시면 육색도 꽤 많이 빠져서 갈색으로 변했죠. 고기 중심부까지 맛도 향도 충분히 뱄을 테니 겉에 묻은 가루나 조각들은 빠르게 물로 씻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새해맞이 목욕재개를 마친 고기들을 줄에 매달아서 말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줄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야 해요. 끝에서 2cm 정도 위치에 구멍을 뚫긴 뚫었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요리용 실이 꽤 두껍거든요. 그냥 밀어넣으니까 꼬챙이 끝에 실이 갈라져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한참을 헤매다가 유튜브에서 나무를 깎아서 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렇게 일종의 갈고리를 만들어서 끼웠더니 드디어 반대쪽으로 실이 나왔습니다. 한번 요령을 찾으니까 나머지는 금방 했어요. 여기는 저희 집의 북향 창문, 가장 서늘하고 해가 덜 드는 곳입니다. 중국 영상 보면 말리는 장소에 정답이 있진 않더라고요. 그냥 처마에도 걸고 빨랫대에도 걸고 양달 응달을 가리진 않았고요. 아무튼 건조할수록 바람이 많이 불수록 좋더라고요. 저는 고기가 썩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집에서 가장 서늘한 창문 근처를 택했습니다. 마치 사찰의 풍경 같지 않나요? 아름답게 매달린 고기들. 하지만 이걸 한 달이나 말려야 한다면 같이 사는 와이프의 마음이 미어지겠죠. 제발 빨리 말라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육식의 길입니다. 색이 많이 변했죠? 놀랍게도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 어제 점심에 널었고 지금 다음날 밤인데 순식간에 이렇게 색이 어두워졌네요. 정말 썩지 않을까? 금요일이니까 5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좀 건조된 것 같이 보여요. 뭐 말랐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습기가 줄었다 정도 느낌? 오늘은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더 이상은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가지 특이사항은 밑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2주간 떨어지지 않던 물이 왜 이제야 떨어졌을까? 이거 좀 희한한 일인데요. 물 아니다. 기름이다. 어이. 안에다 껴놨어야지. 뭘 깔아놔야 되겠다. 아우 깔끔해졌다. 뭘 깔끔해. 불 잠겼는데. 아 깔끔해. 아우 깔끔해. 고기는 겁나 맛있어 보여. 향도 아직 잘 살아있고. 근데 좀 더 건조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기가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다는 느낌까지 가야지 맞는 것 같고 2주로는 택도 없네. 한 달 걸린다더니 진짜네. 1월 30일입니다. 영하 2도 날씨고요. 무게 한번 재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1월 5일에 널었으니까 이제 25일이 지났는데 보통 중국에서도 한 달 정도 널어놓는다고 하니까 이제 거의 다 됐어야 정상이거든요. 라로우 자체는 썩지만 않으면 성공이지만 저는 투명 삼겹살로 시작한 프로젝트잖아요. 한 달씩 걸리는 라로우를 몇 번이고 재도전할 수는 없어요. 1틈 안에 투명화에 성공하기 위해 찾은 비장의 문서 라로우 논문입니다. 중국 그것도 사천 쪽 식품학 석박사님들이 투명한 지방에 대해 쫙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번역기를 열심히 돌려가며 완독한 결과 비결은 바로 수분과 가열에 있었습니다. 수분 함량이 낮아질수록 가열을 해서 지방 조직이 녹을수록 지방 부분이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삼겹살의 수분 함량은 어떤지 몇 프로가 빠져야 하는지 수식을 계산해서 고기 4kg은 2.42에서 2.66kg까지 건조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25일 만에 다 됐습니다. 이미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건조가 다 끝났으니까 작업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주방에 걸어놓으니까 뭔가 고기 마법사 같네요. 가까이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면 구멍 뚫은 부분은 꽤나 견고합니다. 뭐 구멍이 늘어지거나 하진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살코기 부분은 굉장히 빨갛게 변했고 단단해졌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기름이 많은 모습? 기름 묻은 거 보이시죠? 그냥 지금 짓기만 했는데도 그러니까 밑으로 계속 기름이 쳐져서 기름방울이 떨어진 거겠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모형 음식처럼 된 모습이고 확실히 단단합니다. 칼이 들어갈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단단한 모습입니다. 비계 부분은 눌리고 고기 부분은 잘 안 눌리고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단단한 육포 같은 느낌. 뭐 25일, 26일 정도 방부제 없이 서늘한 공간에 그냥 뒀을 뿐인데 부패했다, 썩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네요. 어쨌든 삼겹살 4kg를 잃지 않았다. 자, 그러면 사천식 라로우의 마지막 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바로 훈제입니다. 지금이야 고기를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실 얼리면 그만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훈제만이 해법이었거든요. 연기에는 다양한 항균 성분이 있어서 고기 겉에 막을 만들고 미생물의 활동을 막는데요. 이렇게 건조를 마치고 훈제로 마무리하는 게 라로우 방식이고요. 훈제까지 다 하면 1년 뒤에도 먹을 수 있다네요. 밖에서 숲 피우지 않고 실내 주방에서 훈제하는 법, 이것도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팬에 포일을 깔고 훈제 재료들을 올릴 건데요. 가장 먼저 솔잎입니다. 건조가 겨울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겨울에도 있는 나무가 당연히 이런 소나무 같은 침엽수 아니겠습니까? 뒷산에 소나무 잎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쿠팡에서 샀습니다. 다음은 진피, 귤 껍질입니다. 저는 말려놓은 제품이 있어서 쓰지만 귤 까먹고 남은 껍질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누룽지 같은 구수한 향을 위한 쌀과 달고나 같은 달달한 향을 위한 설탕을 추가해서 이상 송귤 쌀당 4가지를 잘 섞으면 사천식 훈제 세팅이 됩니다. 중불로 팬을 달구면서 보면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가장 약한 불로 줄이고요. 찜기를 거치하고 고기를 전부 올린 다음 뚜껑 닫고 약 30분간 연기를 먹이겠습니다. 연기가 잦아든 것 같으면 다시 불을 올리고 연기가 충분하면 약불로 내리는 방식입니다. 완전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나 맛있어지겠습니까 이게. 신기한 게 고기도 말렸고 훈제 재료도 다 마른 것만 썼는데 어떻게든 수분이 남아서 고기가 쪄지더라고요. 연기를 먹이면서 가열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냄새는 괜찮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집에서 삼겹살 굽는 정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창문 열고 후드 켜고 하면 나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자, 지금 훈제 30분 했거든요?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 비주얼이가 뭐야? 아, 이거 상상치도 못한 비주얼로 바뀌었네? 제가 본 중국 영상 전부 라로 완성하면 2빛깔이었거든요? 훈제해야 이게 완성이네요. 먹어야 되는데. 진짜 좀 사탕 같은데? 약간 그 모형 만들어 놓은 거 같아. 색깔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라로우를 도마 위로 옮깁니다. 이 팬 보십시오. 솔잎이며 진피며 완전히 새까맣게 탔죠. 야매 훈제의 효능은 굉장했습니다. 향기가 완전 근본이었고요. 약간 젤리 모아놓은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건조와 훈제까지 잘 맞췄으니 진짜 투명 삼겹살이 만들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방어 뱃살과 참치 뱃살 부럽지 않은 이게 바로 돼지 뱃살 아닙니까? 마치 보석처럼 사탕처럼 영롱합니다. 참고로 껍질은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제가 본 모든 중국 영상은 껍질 채 말린 다음 이렇게 발라내더라고요. 라로우는 이 상태로는 잘 먹지 않습니다. 보통 채소랑 볶아서 밥 반찬처럼 먹더라고요. 특히 대파와의 조합이 아주 맛있다고 해서 초록 부분만 큼직하게 썰었고요. 색감을 위해서 홍고추를 사는데 사천 요리답게 건고추를 넣어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마늘 한 주먹까지 다져서 준비했습니다. 웍과 그나마 비슷한 궁중팬에 썰어놓은 라로우를 넣었는데 식으니까 다시 지방이 하얗게 변했죠. 근데 열을 조금만 받아도 금방 투명하게 돌아와요. 역시 투명함은 수분과 가열이 함께 만드는 거였습니다. 삼겹살은 삼겹살인 게 기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일부러 지방 많은 돼지를 고르기도 했으니까요. 기름은 한 숟갈 정도만 빼고 버리시고 가장 센 불로 화력을 올립니다. 먼저 고추와 마늘을 동시에 투하해서 삼겹살 기름을 향유로 업그레이드 시킨 뒤 다시 고기를 볶기시키고 대파까지 전부 넣어 센 불로 빠르게 볶습니다. 대파의 식감이 포인트예요. 생대파는 아닌데 다 익은 건 절대 아닌 아삭한 식감이 살짝 살아있을 타이밍을 찾으려 했습니다. 넓은 그릇에 투박하게 내려놓으면 사천식 라로우 볶음 완성입니다. 길고 길었던 한 달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31일, 32일 정도 한 달을 꽉 채워서 만든 요리네요.
요 냄비는 이제 멀리 가셨습니다. 냄비 하나를 떠나보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당신은 좋은 냄비였어. 라로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하면 뭔가 더 맛있어진다는 개념도 분명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저장이 목적이에요. 옛날에는 보존할 방법도 없었고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소금에 절이고 말려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요리가 아니라 일종의 기술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라로우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대부분이 그냥 볶아 먹는 요리였고 잔뜩 볶아 놓고 가운데 넣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이랑 같이 먹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런 방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모두가 바라고 계신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통째로 베어 물기입니다. 생각보다 좀 단단했었는데 저의 치아 건강을 믿고 요 조각 통째로 한번 베어 물어보겠습니다. 도저히 물이 도저히 안 되네요. 뭔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야 되나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조각 하나 들어서 이렇게 한 조각 먹어보겠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한 달 동안 안에 모아놨던 이 향신료의 맛들이 조금씩 퍼져나오면서 엄청나게 깊은 맛이 납니다. 이번에는 대파랑 하나 이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삼겹살 감칠맛 있잖아요. 그걸 응축해놔서 그런지 이렇게 작은 조각을 먹어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라로우 볶음을 하면 조미를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뭐 간장이니 굴소스지 이러는 게 없었는데 지금 완전히 알겠습니다. 고기에서 맛이 워낙 많아요. 지금 산초의 향이나 여러 가지 향신료의 향이 있는데도 그게 도드라지지 않을 정도로 감칠맛이 되게 선두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짜기는 좀 짭니다. 염장이니까 오래 보관하려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이거를 훈제하면서 동시에 쪘잖아요. 아예 물에 담가서 20분 끓이는 레시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고기도 부드러워지면서 동시에 염도도 좀 빠지겠죠. 한국인이 먹는다면 그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까지 밥 한 숟가락 따먹으니까 간간하니 좋네요. 밥 반찬으로 좋네요. 거의 모든 영상에서 밥 반찬으로 먹더라고요.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식감의 문제입니다. 말렸으니까 겉이 단단해졌죠. 그래서 생기는 질김이 있는데 속은 부드럽거든요. 겉바속촉처럼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고기가 큰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딱딱한 부위에 비율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고기가 줄어들지 몰라서 한국 수육 사이즈로 만들었었는데 조금 더 크게 좀 큰 덩어리로 시작을 했다면 좀 더 먹기 좋았을 것 같아요. 밸런스적으로. 대파랑 너무 잘 어울려서 대파는 필수. 양배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구우면 물이 나오니까 이 염도를 퍼뜨려줄 수 있는 장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아우츠. 훈제향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엄청난 훈제 해놨죠. 이거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여기서는 훈제향이 엄청나요. 가득해요. 정말 진짜 솔잎 냄새 많이 나는데 여기는 잘 안 나요. 제가 지금까지 몇 번 훈제 요리들을 해본 느낌으로는 한번 구우면 훈제향은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지금 느낌은 있긴 있는데 대파 마늘향으로 많이 덮인 느낌? 훈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센 불에다가 빨리 볶아가지고 최소한 향이 덜 나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팔각은 오양족발에 흔히 나는 향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낯설지 않고요. 화자오 마자오는 마라에 나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족발에서 나는 향하고 마라에서 나는 향이 어떤 크로스인데 그 지점이 되게 좋은 게 딱 보면 대부분 비계처럼 보여서 되게 느끼할 것 같잖아요. 보이는 것보단 정말 안 느끼해요. 그 이유가 향신료들이 강해서 기름의 느끼함을 잡으면서 씹혀지는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일반 삼겹살을 이게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저장으로서만 발전된 게 아니라 이 고기에다가 새로운 영향을 줘서 먹기 편하고 맛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먹을 술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중국 배술입니다. 배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제 지난 영상 상하이 육식탕방에 저희 사촌처제가 상하이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촌처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진짜 진귀한 거를 사다 줬습니다. 그 중국어 팝하고 돌려서 읽어봤는데 배가 자라기 시작하면 병을 씌워서 기른대요. 그 배가 이렇게 커지면 따는 거예요. 대박이죠. 배향이 많이 나네. 와, 이거 너무 향긋하다. 너무 맛있네. 오늘 제 와이프가 엄청 걱정했거든요. 저녁으로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맛없으면 빨리 뭐 배달이라도 시켜야 돼가지고. 자, 어떠셨나요? 이걸로 저녁 되시겠나요? 오.
요걸로 된다고 하십니다. 육식맨이 처음으로 만들어본 건조 염장육, 중국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라로우 즐겁게 만들었고 맛있게 잘 먹었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육식인 구독자분들 중에 고인물 분들은 최종 레벨 단계로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흔한 틱톡 어그로라고 생각했던 투명 삼겹살이 중국 전역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미 놀라웠는데, 그게 굳이 개발한 레시피도 아니고 환경과 기후에 맞춘 전통 있는 레시피라는 점이 대단히 감명 깊었어요. 혹시 투명 삼겹살처럼 흥미로운 요리를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부 읽어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30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